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안가영입니다. 이번 논문 발표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김태수님, 안종신님, 조이트님, 최승준님의 도움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번에 함께 탐구한 논문은 Visual Instruction Tuning이라는 논문으로 아마 라바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Multimodal Instruction Following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에 큰 기여점을 둔 논문으로 유립스에서 23년도에 발표되어서 오럴 페이퍼로 선정되었던 논문입니다. 또한 인용수가 발표 시점으로 봤을 때 약 3,900회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 영향력 있는 논문으로 생각되어 리뷰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인데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논문의 Visual Instruction Tuning을 다뤄보고자 하는데 해당 내용을 다루기 전에 저희가 인스트럭션 튜닝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플랜 논문에서 먼저 제안이 되었던 방법론이고요. 한 장표 내에 이제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는데 플랜 논문에서 프리트레인 파인 튜닝, 그 다음에 프롬프팅, 인스트럭션 튜닝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 프리트레인 파인 튜닝 방법은 사전 학습된 LM을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 하는 방법론이고요. GPT-3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특정 태스크의 인프런스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사전 학습된 LM을 다양한 종류의 태스크에 대한 인스트럭션과 아웃풋에 대한 그런 페어 데이터셋을 통해서 파인 튜닝하는 방법론이고요. 기존의 방법론들보다 조금 더 좋은 제로샷의 성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리뷰하고 있는 라바 논문에서는 NLP의 이 인스트럭션 튜닝을 이용해서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라바 이전에 오픈소스 LLM인 라바를 기반으로 해서 오픈 플라밍고, 그 다음에 라마 어댑터는 라마가 이미지 입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멀티모달 LLM을 구축하는 그런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모델들은 프로미싱 태스크 트랜스퍼의 그런 일반화 성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멀티모달 작업에서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랭귀지 only 태스크에 비해서 좋지 못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표에 첨부된 이 이미지는 실제 플라밍고 논문의 인풋과 아웃풋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로 퓨전러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라바에서는 이 격차를 메우고 효과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비전 랭귀지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해서 멀티모달의 성능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이 많이 구축되고 있었죠. 그래서 CC부터 라이언까지 많이 구축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 데이터셋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들은 라이언 데이터셋의 일부 예시인데요. 기존 데이터셋들은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한 캡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로도 언어의 시각적 의미를 매핑시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제 이미지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질의응답 등에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비교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때문에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셋을 해당 논문에서는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로세스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휴먼 크라우드 소싱을 할 때 데이터가 잘 정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멀티모달 작업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문의 저자들은 최근에 이 GPT 모델들이 텍스트 어노테이션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미지 페어 데이터 셋들을 기반으로 해서 챗GPT, 그 다음에 랭귀지 온리 GPT-4를 이용해서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 수집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 셋을 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는 이미지에 대한 XV,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 대응되는 캡션 데이터인 XC가 있는 경우에 이미지를 서술해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 XQ로 구성된 그런 데이터셋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질문 XQ 프롬프트는 장표에 첨부된 질문, 목록들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마치 이미지 캡셔닝처럼 데이터를 생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생성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없어서 인스트럭션 또는 리스폰스 모드에서 다양성 또는 시스템적 추론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해서 크게는 이 논문에서는 심볼릭 리프레젠테이션과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된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 생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심볼릭 리프레젠테이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심볼릭 리프레젠테이션은 비주얼 컨텐츠가 포함된 데이터 생성을 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텍스트로 존재하는 캡션,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의 정보들을 랭귀지 온리 GPT-4나 또는 챗GPT의 인풋 텍스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때 캡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적 개념들에 대해서 추출하고 설명하고자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요.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는 각 물체 개념들의 위치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볼릭 리프레젠테이션들은 이미지를 LLM이 인식할 수 있는 시퀀스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텍스트 전용인 GPT를 위해서 이미지는 인풋하지 않고 이 캡션과 박스에 대한 텍스트 정보만을 가지고 이미지를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코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세 가지 타입의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세 가지 타입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로는 컨버세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테일드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컴플렉스 리즈닝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처음에는 직접 사람이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만들어냈는데 해당 과정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직접 작성한 주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작성한 주석을 인 컨텍스트 러닝 그 과정에서 GPT-4에 쿼리를 주기 위한 그런 시드 예시로 사용하고 있고요. 어시스턴트로는 ZPT와 GPT-4로 실험을 해봤었는데 GPT-4가 더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이 세 가지 타입의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제 컨버세이션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장표에 나와 있는 컨버세이션의 예시와 같이 어시스턴트가 이미지를 보고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듯한 그런 어조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천과 앤서리 계속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고요. 물체 유형이나 개수, 움직임, 위치, 상대적 위치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이미지의 시각적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분명한 답변이 가능한 질문만 고려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해당 컨버세이션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58K 데이터의 크기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타입인 디테일드 디스크립션을 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데이터셋은 이미지에 대해서 풍부하고 포괄적인 그런 설명을 포함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좀 질문을 좌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목록을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 이미지의 데이터마다 이 질문 목록에서 랜덤하게 질문을 하나씩 무작위로 골라서 GPT-4한테 물어보고 자세한 설명을 우측에 대한 이미지와 같이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우측과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한 데이터 셋이 디테일드 디스크립션에 해당되는 데이터고요. 해당 데이터는 23K 크기로 데이터를 생성해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컴플렉스 리즈닝인데요. 앞선 두 가지 타입의 이제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심층 좀 시각적 컨텐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들은 이 두 가지 타입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신심적인 추론 질문을 만들었고요. 답변에는 일반적으로 그 엄격한 논리를 따를 수 있도록 단계별 추론 과정을 거쳐서 해당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셋은 7K 크기의 데이터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모델
앞서서는 이제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 생성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라바 모델의, 아키텍처와 그 학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아키텍처는 이제 사전 학습된 LLM과 비주얼 모델 모두를 효과적으로 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여서 고안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입력 이미지 XV에 대한 처리를 좀 우선하여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해 둔 그 부분이고요. 우선 이미지 XV가 입력되게 되면 이제 비전 인코더를 통해서 ZV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사용한 비전 인코더는 클립의 비주얼 인코더를 사용하고 있고요. 수식에서는 클립 비주얼 인코더를 G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피처 ZV를 워드 인베딩 스페이스에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프로젝션 매트릭스 W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지 피처 ZV가 비주얼 토큰 시퀀스인 HV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바는 베이스 모델로 비쿠나라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쿠나는 라마를 수집한 사용자 대화에서 파인 튜닝해서 학습시킨 오픈소스 챗봇이죠. 그래서 당시 공개된 LLM 중 가장 우수한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저자들은 해당 비쿠나 모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주얼 인코더 맵 프로젝션을 통한 비주얼 토큰 시퀀스인 HV와 그 다음에 언어 인스트럭션 XQ는 이제 기존의 비쿠나 사전 학습된 인비딩 레이어를 통해서 HQ가 되고요. 이 HV와 HQ가 컴팩트되어서 이 비쿠나의 인풋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답변을 생성하게 되겠죠. 살펴본 바와 같이 라바는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에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유는 라바의 첫 논문에서는 이제 데이터 중심의 실험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하여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추후에 플라밍고의 게디드 클로스 어텐션이나 아니면은 블립2의 Q포머 같이 프로젝션 W 대신에 이미지와 랭귀지를 연결하는 그런 정교한 방식을 고려해서 최적화의 여지를 조금 남겨두었다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또 모델의 아키텍처를 모두 살펴보았다면 이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을 위한 데이터 구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이어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진행할 건데 학습 과정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제 앞서서 세 가지 타입의 이제 데이터들이랑 인풋 데이터들을 다 구성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질문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앤서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이미지 XV에 대해서 이제 T개의 질문 XQ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가 생성한 답변으로 간주하게 되는 그런 XA로 구성된 멀티턴 대화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어서 멀티턴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를 통해서 T번째 인스트럭션을 시퀀스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턴에 대한 인스트럭션이라고 한다면 이미지 피처를 질문 앞에 둘 건지 또는 뒤에 둘 건지에 대해서 랜덤하게 선택돼서 인풋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첫 번째 턴이 아니라고 한다면 T번째의 질문을 인스트럭션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멀티턴 대화 데이터를 통해서 일관된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팔로잉 시퀀스 처리가 가능해지고요. 최종적으로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두 번의 턴에 대한 대화 턴에 대한 예시를 보겠다 하시면 이제 아래와 같은 내용이고요. 이제 비쿠나 버전 제로를 따라서 시스템 메시지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스탑 토큰 같은 경우는 샵 3개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멀티턴 대화 방식으로 질문과 이미지 피처 또는 질문으로 이루어진 X 인스트럭트와 그행 대응되는 이제 어시스턴트의 답변으로 구성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티턴 대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예측 토큰에 대한 LLM의 인스트럭션 튜닝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 해당 과정에서는 이미 기존의 많은 언어 모델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토 리그레시브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사용해가지고 앞에 나온 토큰을 통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언어 모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라마에서는 이제 이미지 피처가 함께 입력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고요. 더 지금 자세히 보면
수식을 한번 보면 이제 L개의 시퀀스에 대해서 XA의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측 토큰인 이제 XA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미지 피처인 XV와 그다음에 현재 예측하고 싶은 토큰 이전의 모든 인스트럭션 데이터들과 그다음에 현재 예측 토큰 이전의 모든 answer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인풋으로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어시스턴트 답변에 대한 그런 토큰들과 어디에서 멈출지에 대한 그런 스타 토큰을 예측하도록 학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예측하고자 하는 시퀀스와 토큰만 이제 오토리커시브 모델에서 순실을 계산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본 멀티턴 대화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학습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라바는 학습 시에 사용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스테이지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특징 정렬, 피처 얼라이먼트를 위한 사전학습 과정을 구성하고 있고요. 우선 해당 과정에서 비주얼 콘텐츠의 적용 및 학습의 효율을 위해서 CC3M의 데이터를 595K개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프롬프트 샘플을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합니다. 이때 학습 진행 시에는 클립 이미지 인코더와 LLM 가중치는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된 프로젝터 W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사전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시각적 토커나이저를 학습한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1이 끝나게 되면 비전 인코더 가중치를 고정합니다. 그래서 고정한 상태로 LLM과 아까 전에 사전 학습하게 된 프로젝션 레이어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스테이지 2에서는 또 두 개의 학습 방안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멀티모달 챗봇, 두 번째가 사이언스 QA입니다. 멀티모달 챗봇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이미 세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수집했었잖아요. 세 가지 데이터셋에 58K가 아니라 158K인데 158K의 고품질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챗봇을 구축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집한 데이터 중에서 이제 멀티턴과 싱글턴 대화가 있을 텐데 그 멀티턴과 싱글턴 대화를 고르게 샘플링하여서 학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QA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이 어떤 데이터셋이냐면 과학 내용의 주제에서 답변을 상세한 강의, 그 다음에 설명, 함께 주석으로 달아둔 그런 대규모의 다중모달 과학 질문 데이터셋이겠습니다. 그래서 각 질문에 대한 그런 자연어 또는 이미지 형태의 문맥과 함께 제공이 되게 되고요. 모델은 이를 객관식으로 답을 하게 되는,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싱글톤으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를 싱글톤 데이터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라바의 인스트럭션 팔로잉과 비주얼 리즈닝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실험 세팅을 멀티모달 챗봇, 그 다음에 사이언스 QA 데이터셋으로 세팅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멀티모달 챗봇은 저희가 지금 라바와 그 다음에 GPT-4, 립2, 그 다음에 오픈 플라밍고를 사용해서 이제 각각 저희 이미지를 주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조금 보통 보이지 않는 게 뭐겠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우측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답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바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로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했어요. 근데도 이제 멀티모달 GPT-4와 유사하게 성능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도메인 이미지를 입력해도 해당 씬을 아주 잘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립2나 비교하고 있는 블립2나 오픈 플라밍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묘사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고 유저의 인스트럭션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일하게 멀티모달 챗봇에서 이제 챌린지하게 태스크와 일반화 성능을 확인하려고 모델의 성능을 조금 더 평가해 보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라바 벤치 인 더 와일드입니다. 그래서 6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24개의 다양한 이미지를 좀 추가로 모았고요. 이는 실내라던가 실외, 그다음에 밈, 그다음에 그림, 스케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했다고 하고 설명은 매우 디테일하게 수작업으로 디스크립션을 정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 평가를 좀 해봤더니 블립2 대비 29%, 오픈 플라밍고 대비는 48%의 성능 향상을 저희 라바에서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답변하는 컴플렉스 리즈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능력이 우수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더 와일드 이 데이터셋으로 좀 봤더니 한계점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왼쪽에 대한 그 라면 이미지와 어노테이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 이제 레스토랑 이름을 퀘스천 1에서 물어보고 있죠. 근데 답변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답하려면 모델의 어떤 광범위한 지식 범위와 다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저자들은 조금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각가지 지금 라면 말고 반찬들이 있는데 반찬들도 이제 설명을 조금 퀘스천 2에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반찬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인터넷에서 관련 이제 멀티모달 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능력도 갖춰야 됨을 해당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이제 블루베리 요거트의 브랜드가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요구르트 브랜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브랜드 인식을 위해서는 모델이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처리하고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냉장고에 이 요구르트와 딸기만 들어있는데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딸기만 요구르트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딸기랑 이제 요거트가 있으니까 딸기만 요구르트가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라바가 이미지를 패치로 인식을 하고 있다. 즉 이미지 내에 시멘틱한 그런 내용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사이언스 QA에 대해서 그 실험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음, 지금 보셨을 때, 라바 모델만 사용했을 때는 이제 90.92, 에버리지 내용을 보셨을 때 90.92라는 값을 지금 성능으로 보이면서 91.68의 소파와 거의 근접한 성능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T-4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질문에서 이미지 또는 도표와 같은 컨텍스트가 조금 불충분하다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바와 GPT-4를 결합하는 방식을 이제 저자들은 고려하게 되는데, 컴플리먼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GPT-4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GPT-4가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면 이제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저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GPT-4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GPT-4와 라바가 다른 대답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제 GPT-4에 다시 프롬프트 해서 두 개의 질문과 대답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모델의 외부 지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COT와 비슷한 방식이겠고 이 방식은 소타를 달성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92.53%로.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비포와 라스트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해당 각각의 비주얼 피처들을 사용하기 전과 후에 대한 성능 지표를 지금 값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요. 일단 첫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클립 비전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 피처를 사용했는가, 사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레이어 마지막 라스트 레이어의 피처를 사용을 한 것이 이제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0.96%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는 라스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글로벌한 이미지 피처를 다루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행에서는요. 이제 앤서를 먼저 이제
예측할지 아니면 리즈닝을 먼저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앤서를 먼저 예측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면 89.77%의 성능 도달을 위해서 12의 폭을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리즈닝을 먼저 하게 되면은 6의 폭 만에 달성을 했는데 하지만 뭐 더 학습하더라도 뭐 성능 향상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리즈닝을 먼저 하는 방법이, 빠르게 학습을 수렴하는 것에는 도움이 됐지만, 최종적인 성능에는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트레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는데, 프리트레인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사이언스 QA 스크래치에서부터 학습을 했더니 85.81%로 성능 하락이 매우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봤을 때는 제안했던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가 멀티모달 피처들을 잘 얼라인하고 있고 프리트레인된 지식들을 잘 보존하고 있구나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맥락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행 같은 경우에는 모델 사이즈를 130빌리언에서 이제 7빌리언으로 낮췄는데 성능 저하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큰 모델이 성능을 더 좋게 보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 논문의 기여점과 결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GPT-4를 이용해서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셋을 구축했다라는 것에 가장 큰 기여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rge 멀티모달 모델을 제안했죠. 그래서 비전 인커더로는 클릭,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로는 비쿠나를 채택하고 연결해서 엔드투엔드로 파인 튜닝하는 라바라는 모델을 여기서 개발해왔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살펴본 익스페리먼트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파인 튜닝 진행 시에 멀티모달 챗봇에서는 비주얼 컨텐트 이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고 사이언스 QA에서는 소타 성능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픈소스로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인스트럭션 폴로잉 데이터 셋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생성하고 모델을 학습하는 코드라던가 아니면 모델의 가중치 그 다음에 채팅 데모가 모두 공개되어 있어서 기존의 GPT-V 들과 같이 성능을 좀 비교하는 것에 용이하고 가져다 쓰는 것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기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다시 읽어볼게요. 네. 두 개의 스테이지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 말씀 주신 것처럼 프로젝션 W에 대해서만 이제 학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저희가 이 비전 인코더만 가중치를 고정하고 프로젝션 W랑 랭귀지 모델 비쿠나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프로젝션 W뿐만이 아니라 프로젝션 W랑 랭귀지 모델 두 개의 가중치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PT 23년도라 GPT의 성능이 좀 떨어졌을 텐데 그 GPT를 사용해서 생성한 데이터가 과연 이제 올바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실험할 때만 조금 필터링을 좀 했다고 하는데 데이터 생성 과정 자체에서는 뭔가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했다는 건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놓칠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이건 확인하고 말씀드려 볼게요. 제, 전 정말 아마 이미지 팀에서 가장 짧은 식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데이터 양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노이즈를 어느 정도 커버치는 한에서 데이터셋을 구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근데 이에 대해서 저희 팀 중에 답변을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조금 저희 팀에서도 네,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이제 나눠보고 이것도 한번 답변 나중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